안녕하십니까. 송영길 TV를 비롯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. 제가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 날 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실질 심사를 금요일로 예정을 했는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319호실인가요? 여기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검찰에 출두할 때는 자세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그 이유는 검찰에 가서 제가 묵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는 소소하게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신뢰를 이미 잃어버리고 객관 의무를 상실한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가 않다 라고 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 시점에서는 제가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저의 입장을 잘 설명하겠습니다. 따라서 오늘 자세한 법리적 입장은 방송하는데 좀 자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4월 24일 파리에서 기자회견 한 이후로 저의 입장이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. 첫 번째, 어찌됐건 저로 인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우리 또 당과 당 지도부에 대해서 또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저한테 있다. 그래서 제가 이미 당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마당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당의원 당직을 사퇴하고 또 당원 탈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탈당하게 돼서 외롭게 거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8개월째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. 대신 이 돈봉투 논란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 이 특수부가 이렇게 과도하게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할 사안이 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지 마치 뭐 죄가 안 된다 이런 무슨 뭐 중대범죄 아니다 이런 논란은 아닌 것입니다.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이 지적했던 것은 공직선거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당내 잔치인 선거는 가벌성이 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약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? 일반 공직선거는 훨씬 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공직에 비해서 당 내부의 자율적인 당직을 선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존중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. 그래서 공직선거법조차도 공소시효가 6개월로 한정돼 있습니다.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. 그런데 당직선거인 이 정당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서 이번에 양정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이 당직선거, 즉 당대표 선거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를 종료하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돼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이 문제는 2008년도 박희태 대표 사건에 견주어 봤을 때도 공공수사부가 만든 게 맞다. 즉 그때는 공안부였습니다. 이걸 특수부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이유가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특수부는 균형 있게 수사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인지수사를 받고 직접적으로 하명, 이 위 권력층이 관심사항에 대해서 사냥개처럼 사냥하듯이 수사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영장을 청구를 받아보니까 제가 왜 검찰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했는지가 정확히 이유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탈탈 털어놨어요. 그리고 별건 수사로 돈봉투권은 제일 뒤에 배치해놓고 일본어 갑자기 먹사일에 7억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제일 영장 청구 첫 번째 사실로 기재를 해놓고 갑자기 언론에 이게 릴리스가 돼서 마치 7억의 제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쭉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분명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저를 논점하는 세 가지 쟁점. 하나는 돈봉투 논란, 두 번째는 4천만 원 제3자 뇌물죄 논란, 세 번째가 이제 정치자금, 이 먹사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 논란인 것입니다. 첫 번째, 돈봉투 문제 정치적 책임이 된다. 그러나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.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, 두 번째, 4천만 원 제3자 뇌물 수수 논란은 이 소각장 이 인허가 문제를 제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2천만 원씩 두 번 먹사인에 후원금을 냈다는데 제가 그걸 넣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. 이번 사건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.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3자 뇌물죄입니까? 그리고 제 친구 김철흥이라는 분이 국토부에서 박용화 씨의 청탁을 보고 뭘 알아봤다는데
그 사실 자체도 저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것을 가지고 삼자 뇌물로 우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이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저를 모욕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제가 돈 4천만에 직무상 양심을 팔아먹고 내가 무슨 누구 어떤 기관에 제가 당대표로서 압력을 행사했습니까? 민원들을 들을 수가 있죠. 제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. 민원 들어보고 알아봤다는 게 무슨 이게 죄라고 이것을 저한테 얽어매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,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또 소상하게 판사님 앞에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먹사연 이 문제는, 먹사연은 이 통일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정단체입니다. 그리고 기재부에 등록돼서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먹사연의 정관에 따라서 이것에 동의하는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후원금을 냈다는데, 이 문제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? 아니, 이 관련된 사람들이 저와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, 이분들의 이 돈의 내용이 투명하게 입금이 됐고, 저 송영길 개인의 뭐 뒷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돈을 그 후원한 대가로 저한테 무슨 직무를 관계해서 청탁을 했다든지 뭐 대가를 바라고 뭘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, 이분들 먹사연에 입금된 게 다 투명하게 보고가 됐고, 또 지출도 대부분이 이 임대료와 그 직원들 급여라든지 사업비, 세미나 포럼 비용으로 지출된 게 투명하게 지출돼서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통일부에 그 회계 자료가 보고되어 있는 것입니다. 더구나 좀 저는 검찰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싶은 것은, 이 먹사연 문제를 4월 달에 압수수색하면서 싹 가져갔잖아요. 이게 마치 지금 갑자기 이 7억 몇천만 원이 이 수사 끝에 숨겨진 게 뭐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왜? 4월 달에 다 알고 있었어요. 검찰이 이러한 기업들이 이런 먹사연이 후원한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이제 나오냐? 돈복도 잘 안 되고 4천만 원 이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풀어서 별건의 수사로 이것을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마치 제가 무슨 뒷돈으로 무슨 7억을 받은 것처럼 언론에 호도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세 가지 사안, 뭐 중간중간에 소소한 사안들이 있습니다만, 그런 사안들은 제가 법정에서 소상하게 판사님 앞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